전에 물러난다고 소문이 좀 파다했었는데 연말까지 기자회견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까도 우리 뭐 해모 역량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점이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물러나지 않고 제 임기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버틸 수만 있어도 저는 잘한 협회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저에게 주어지는 이런 환경들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가졌던 그런 초심을 늘 잃지 않기를 제 스스로가 독려하기도 하고 또 늘 저에게 이렇게 격려해주는 많은 저의 그런 회원분들의 그런 영광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기자회견 때 우리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치과계 언론은 치과계를 이끄는 선두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코로나 시즌이고 또 우리 원장님들 병원 경영 악화 이런 게 있어서 실무사들도 중에 쉬운 여건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자꾸 극복해서 치과계가 좀 더 화목하고 좀 더 품위 있고 더 나은 회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협회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3분의 1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고 새해에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코로나 시대에 건강도 잘 챙기시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마지막 발언으로 나오는 말씀 한번 좀 줄어들어서 경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또 여러분 협회장으로서 그런 6개월 정도까지 별로 크게 회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새해는 좀 배움과의 밝은 소식들이 좀 전해져서 올해보다는 더 힘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송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날 기자회견하고는 처음이죠. 한 달 동안 회무 출연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도 좀 받고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대선 관련해서 오늘 제가 대선 캠프에 쫓아다니느라고 좀 여러모로 경황이 없었습니다. 대선 캠프 쪽에 전달한 4가지 핵심적인 정책들은 4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지금 2개인데 4개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국민 건강검진의 파노라마 촬영을 꼭 필수로 넣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국립치과연구원 설립권, 그리고 이건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치과 주치 제도를 경기도 시행한 그런 게 있어서 전국민 치과 주치 제도 이거를 넣어서 4가지로 정책 제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 윤석열 캠프에 정책 제안을 했고요. 그때 국힘당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김성원 의원을 만나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기훈 직능총괄
우리 협회로 서영석 의원하고 김병호 의원이 협회를 방문해서 우리 협회 임원들과 같이 정책 제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고요. 23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직능본부 출범식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 협회장이 참석하기가 뭐 적절하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참모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김병호 의원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 와서 좀 참여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행사를 진행했고요. 그 자리에서 그 이재명 후보님과 직접 이렇게 컨택은 없었지만은 인사 정도는 하고 왔습니다. 바쁘셔서 끝까지 행사를 참석 안 하시고 가셔서 김병호 의원께는 제 의사를 또 다시 한번 전달하는 바랍니다. 여하튼 그 끊임없이 선거 때까지는 선거 캠프와 접촉을 해서 우리 정책 제안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치약연구원 거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필요하지만 국회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하는 과정도 끊임없이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관개정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결과를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대답 없으십니다. 여론조사를 지난번 제가 기자회견 때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하여간에 이게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아마 지금 지부장님들 방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담배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12월 6일인가요? 지부장 회의 때 지부장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지부장 회의를 사실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지부장님들의 의견 도출이 좀 잘 뚜렷하게 되지 않았고 해서 또 최신보 특집 기사로 신년 특집 기사로 어차피 정관개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회원들의 의견을 좀 듣고 하는 거가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최신보 박동국장님께 여론조사를 해서 특집 기사도 짓고 정관 개정할 때 참고도 좀 하자 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박동국장께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론조사는 최신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책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이 전문가라서 그분들이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연구원 두 분을 불러서 여론조사에 대한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설문안을 만드는데 벌써 한 2주 정도 이상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이게 신년 특집 기사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지난주까지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야 돼서 뭐 여러 가지 그게 신문에 나오는 것도 제가 읽었는데 정수조사를 다 하면 좋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응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 정수조사 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 샘플링을 하자 그래가지고 임원들 지부에 임원을 하고 있는 분 100명 그 다음에 임원이 아닌 그냥 평회원분들 500명을 샘플링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몇 분 안 되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바로 보내서 그 다음날 결과를 받는 걸로 해서 네 그룹으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당연히 연구원 두 분께 불러서 조사 의뢰를 했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지부장들께 그래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공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정책연구원장 이름으로 공문이 저한테도 결제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정책연구원장 이름을 하지? 당연히 나는 또 정책연구원장 이름을 하니까 원장께 보고됐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또 그게 많은 또 회의를 불러일으켰더라고요. 정책연구원장을 뭐 패싱했느냐 하는 그런 오해를 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오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가 왜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협회장이 이런 여론조사를 하지? 방문에도 제가 모 지부장하고 통화하면서 고함을 좀 지르다봤는데 그 가장 큰 여론조사의 하이라이트가 협회장 선거를 협회장 1인만 뽑습니다. 협회장 1인, 제가 설문조사 내용이거든요. 협회장 1인, 협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협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1 플러스 1, 1 플러스 3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특정 어떤 거가 되는 거가 다음 선거에 저에게 유리한 게 있습니까? 1 플러스 3가 되면 저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그래서 지부장님들 방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정권 개정을 하는 거를 다음 선거에 적용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가 그런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데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저는 정관 개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정관으로 선거를 한다더라도 저한테 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선거에 나가서 당선돼서 새로 임원진을 꾸릴 때 지금 정관의 보궐선거가 아닌데 무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물론 협회장이 이런 걸 하니까 그런 대단한 오해를 사고 그래서 협회장은 항상 은행을 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게 저에게 전혀 유불리가 작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안을 제가 의도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정관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부장님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우리 대의원들이 우리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윤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원이냐, 1 플러스 1이냐, 1 플러스 3이냐라고 하는 거는 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에도 보시면 지부장님들은 1 플러스 3를 좀 주장하는 게 강하신 것 같고 일반 회원들은 원만 뽑는 거, 협회장만 뽑는 거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의 임원들은 1 플러스 1이 좀 우세한 겁니다. 지부 임원들도 1 플러스 1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균치로 보면은 이 세 가지 안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평균치로 보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1 플러스 3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은 1 플러스 3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협회 선거에 있어서 1 플러스 3에 대한 많은
단점들만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직선제 준비위원장으로서 1+3를 만든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3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좀 불식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요. 분석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죠? 최근에 제가 지부장들께 보낸 사진이 모 일간지에 그대로 이게 게재가 되는 바람에 제가 지부장님들께 그 사진을 보내가지고 다시 보내서 이 제 사진이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하고 한번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다시 보내서 했는데 그 뒤로 아마 지부장님들이 이 내용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룹은 내부 그룹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원래 의도는 그 일반 회원과 지부 임원들의 의견이 어떻는 거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중앙회 임원, 협회 임원과 지부장들의 의견까지 해서 조금 비교해보는 그런 걸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응답률이 일반 회원들은 25.4% 응답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 연구원들께 또 제가 보통 여론조사 했을 때 몇 프로 정도 나오냐 했을 때 30%가 넘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 정도 25.4% 나온 것 같고 지부 임원들은 54%로 나왔고요. 우리 중앙회 협회 임원들은 75.9%, 지부장님들은 70.6%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대략 이건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그 협회가 추진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어려운 수가 현실화를 1순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공인구직 난 해결, 뭐 사이트 개편부터 해서 이게 난 해결, 치과 보조인력 문제를 포함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회원들은 개원가의 그 행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를 뽑았었고, 지부장님들과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지부장님들은 비급여 공개 보고 제도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로 뽑았습니다. 조금 시각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선 투표를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현행 유지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설문할 때 약간 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그 설문지 작성에 조금 에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 이런 말하면 또 오해를 할지도 모르는데 원이나 1+1은 단점이 후보가 날리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이나 1+1으로 협회가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결선 투표에서 된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1+3는 후보 날리기를 좀 막는 장치에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3는 이때까지 선거에서도 1등한 분들이 다 당선됐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문도 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결선 투표가 필요하냐 안 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결선 투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적인 게 임원들의 임면권, 그 임면과 면책권이죠. 면책권에 대해서 이걸 누가 갖는 게 맞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정관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국무위원들을 국회가 임명하는 꼴이 되어서 물론 일반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이 일임하는 걸로 가긴 합니다만 좀 현실적이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좀 압도적으로 회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는 걸로 하는 답이 헐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개정하는 거가 별로 무리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있어서는 어느 게 우세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회장 1인과 1+1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3순위가 1+3였는데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부 임원들은 1+1을 선호하고요. 지부 임원과 중앙회 임원은 1+1을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은 협회장 뽑는 선거를 선호하시고 지부장님들은 1이나 1+3를 선호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정관 개정안을 거의 다 마련해 놨습니다. 마련해서 1월 8일 날 있을 우리 지부장 협의회 때 지부장님들께 요 정관 개정안 만든 거를 열람을 시킬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받아서 수정 또한 다음에 또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보완해서 바로 대의원총회에 올릴까 생각했는데 그냥 올리면 또 다른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정관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대의원 의장님과 충분히 수기했어. 아마 지금 대의원총회를 열지 않으면 대의원총회 산하에 두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양해가 되시면 우리 협회 산하로 정관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를 하게 하고 또 3월달이나 대의원총회 되기 전에 공청회를 한번 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는 이 지선지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다 했죠. 해서 뭐 크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차적으로 문제 삼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그런 절차까지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구인구직 사이트 그리고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지금 TF도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협회 임원분들 직원분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추진 중이라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좀 보완 유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하고요. 12월 20일 날 우리 강화군 협회와 협약식을 맺어서 학원에서부터 우리 치과 간호조무사를 희망하는 분들이 치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치과에 많이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명보험협회에서 우리 협회에서 그 생명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해서 포스터를 발송해서 회원들에게 무리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꼭 반감 가질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우선에 처음에 펴서 큰 글자가 와닿는 거가 이게 사기라는 이런 글자가 들어와서 우리 회원들에게 큰 반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반감을 사게 되어서 회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회원을 총 책임지는 입장에서 대회원용으로 보낼 때는 좀 더 살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 내용을 보셨죠? 이게 큰 글자로 치족을 보험 사기. 이게 환자분들이 이거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표현했으면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치과의사를 사기꾼으로 보나 하는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야간에 회원들이 봤을 때 상처를 입었다면 해무 총책임자인 협회장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제가 그 해무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부에 가는 공문은 꼭 이 전자결제하지 말고 저에게 직접 갖고 와서 결제를 해야 된다고 법명을 내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거를 제가 상기를 시켜드렸고 대회원 문자나 이런 포스트 발송하는 거에 있어서는 꼭 직접 그걸 다 확인을 하고 발송하는 걸로 제가 엄명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생명보험협회와의 이런 갈등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은 이번에만 발생한 게 아니고 2016년 9월달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어서 우리 회원들이 선량하게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예상이 되어서 이때부터 끊임없이 보험협회와 같이 캠페인도 벌이고 2017년도에는 민간치아보험 전용 진료 확인서 이런 표준화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협회에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험 사기에 적발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거를 좀 계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이런 좀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라는 이런 말에 대한 그 문자 수정 요구를 많이 한 게 아니고 했었는데 그게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되지 않았던 그런 게 좀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더욱더 회원을 세심하게 하라는 그런 좋은 경험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 13일 날 우리 현종호 대위원장 이사께서 선거일과 다시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기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해무의 책임은 협회장이 지는 거기 때문에 일은 이사님들이 하지만 협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무에 관한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고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하라고 이렇게 개선하는 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지부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아마 그렇게 지금 협회장이 다음 선거를 나갈 거니까 다음 선거에 나갈 사람이 선거제도를 건드리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뭐 이때까지 출마한다는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출마를 제가 공식으로 한 적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 이거 혼나는 거죠.
오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어떻게 임할 건지에 대한 입장은 적어도 뭐 내년 이맘때 정도? 그죠? 지나가지 되지 않을까. 선거가 내후년 3월이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회고를 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한번 있는 것 같은데 저의 회고를 제 스스로 평가해서 회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출마하는 것이고 아무리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제가 회원들에게 너무 회원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하면 저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에 제가 선거에 대한 이런 입장을 밝힐 때까지 이런 질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 샘플링을 할 때 제가 연구원 그 두 분께 불러가지고 여러 차례 이거 공정하냐고 해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랫동안의 그런 노하우가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론조사를 시신부에서 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샘플링하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뭐 연구원들께 직접 인터뷰 요청하셔도 되겠지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일체의 그 관련도 없고 누가 했는지 명명도 모릅니다. 그리고 협회장이 그걸 터치할 만큼 그렇게 한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누구를 한다 해서 그게 저한테 돌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좀 소소한 너무 디테일하게 그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부에서 이 명단을 공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게 사실인가요? 맞나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지부장님들이 품격이 드시면 이런 공문을 안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보궐선거 이후에 그 무유소 부회장과 이사 두 분에 대해서 정말 잘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질문 오늘 꼭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 뿌린 지가 벌써 한 서너 달 됐죠. 늘 제가 그 협회가 좀 대화를 좀 하자고 청하고 있습니다. 세 분을. 그런데 오늘도 답변이 왔습니다. 이 세 분 중에서 세 분을 대표해서 장정환 부회장께서 오늘 우리 비서실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회장을 말하자면 협회장 면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방치하거나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제가 러브콜 하는데도 이분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완전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를 들면 우리 김대성 이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그야말로 이게 정관 박사라고 하죠. 사람들이 정관 개정을 하니까 우리가 만든 정관 개정안을 자구 수정이나 또 이게 정관이 다른 조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 내가 아무리 들여다보고 괜찮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걸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정관 개정안을 좀 참여시키려고 이런 생각도 했었고 연락을 해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오신에는 이거 좀 검토해서 좀 이렇게 대의총회에서 별 문제가 안 생기게끔 수정 감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요청한 거죠. 요청했는데 본인들이 협회장의 요청을 거부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돌파구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런 어떤 무임수를 주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은 저는 늘 어떤 적당한 긴장의 여건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거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 대표 장재환에서 그 회원들에게 문자 발송을 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박창진 원장님이시라고 이분이 100여 명을 동의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협회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왔습니다. 그거를 장재환 부회장께 우리는 그 정보를 장재환 부회장께 전달한 바도 없고 우리 협회가 대신해 준 것도 없다라는 답변을 보냈었고 이런 공문이 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장재환 부회장께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박창진 원장님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이렇게 장재환 부회장이 보내왔는데 이게 너무 제가 수준이 낮아서 여러분들께 이거 공개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민망합니다. 이런 분에게 권력을 들여서 일을 하라고 권력을 주었을 때 과연 회원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나는 확실히 서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무임수를 두느냐에 대한 그런 위책 사유를 협회장에게 돌리는 거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사를 그래서 지금 무임소 부회장 한 분에 이사 두 분이 무임소죠. 겸직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부회장님들이 그 업무분장을 강충기 부회장 같은 경우는 4개 위원회를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일철 부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을 메워서 회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는데 과연 그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회무에다 열정을 보여줘야 제가 칼자루를 쥐어주는 건데 그 쥐어주는 칼자루를 회원의 등을 찌를 수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권한을 드립니다. 그리고 22명의 임원분들이 지금 이사들이 정원이죠, 그죠? 사실은 회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22명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겸직도 하고 있고 우리 홍보이사 이미연 이사님 같은 경우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홍보국 업무가 굉장히 줄어든 거가 다행입니다. 예전 같으면 일간지 기자들하고도 서로 소통도 해야 되고 해서 업무량이 엄청 많아졌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줄어든 게 다행이라서 이미연 이사 한 분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제가 너무 하드 트레이닝식에서 이사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무임소 3분을 제외한 구임원들 나머지 분들은 물론 그 아까처럼 이 포스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야단치거나 주눅들이 할 수 없고요. 더욱더 용기를 부탁드려야 되는 거고 책임은 협회장이 있는 거고 이런 이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열일제쳐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얼마나 몇 점짜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신고 갈등을 또 3분을 제외하고는 하나가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많이 봉합되고
이사의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를 줄이는 것에 대한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제가 좀 네, 네. 추가 질문? 네. 네, 네. 어떤 내용 중에 네. 조금 이제 그건 이제 어려운 어떤 그 경험을 해보니 제가 이분들에게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귀책 사유를 저에게 씌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이분들이 회원을 위해서 일할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보이면은 보직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제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협회로 와서 대화하자라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안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비즈 김선우 기자입니다. 회장님이 당선 지금 뭐 이렇게 제가 평가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겨우 봉합해서 지금 이번 우리 가지고 지금 회무를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회무에 대한 어떤 열매에 대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씨를 뿌려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뭐 구인구직 사입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가 이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아마 내년 뭐 대의원 총회 전으로 지금 정관 개정안 같은 경우도 내년 대의원 총회 때 뭔가 결론이 날 것이고 그죠? 그래서 내년 대의원 총회 전으로 또 우리 아까 국립치약연구원 건 같은 경우도 대선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될 건가 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평가를 너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내년 4월 대의원 총회를 전후로 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어떤 제 스스로도 좀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매일매일을 이게 그 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제대로 가고 있는가 늘 그런 거를 제 스스로 살피면서 회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협회장이 되고자 늘 다짐하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아웃풋이 없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립니다. 9시 나오면 안 되죠. 답변 되셨죠? 네네. 또 다른 매체 뒤에. 네. 연구원에 대한 그런 그 예산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잘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치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안대로 할 경우에 5년에 500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초기 1, 2년 차 때는 뭐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니까 1년 차 때 160억, 2년 차 때 140억, 그 다음부터는 한 60억 정도로 이렇게 꾸준히 매년 들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웃풋을 그래서 500억을 투자해서 처음에 제가 국회에 갔을 때는 500억 투자해서 5천억 내지 1조 정도 아웃풋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해서 그러나 그거 근거를 제가 산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보스템 임플란트나 뭐 메가젠, 전시한 여러 가지 임플란트 업체들의 매출을 봤을 때 보스템 임플란트가 내년에 매출을 1조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라고 하니까 좀 너무 적게 말했다더라. 우리 회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제가 잘못 말했다더라. 그래서 적어도 한 5조에서 10조 정도는 자기들이 봐도 자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물론 당장에 5조에서 10조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게 설립되고 나서 5년, 10년이 갔을 때 앞으로 치과계에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올해 오스템이
내년에 2022년 매출을 보셈 1조를 잡고 있고 5년 이후에 10조인가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죠. 보셈 지금 계획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후 되면은 임플란트 회사의 우리나라 탑5 안에 드는 회사들은 다 1조 원이 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 CEO 한 분은 10조 이상의 아웃풋이 나오는 거를 확신한다. 왜 이게 치과의사 협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치과 의료기기 연합회나 우리 대학 교수님들 모두가 열망하고 있는 이 문제를 왜 정부가 빨리 깃발만 꼽으면 이거는 무조건 되는 사업인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협회장님이 꼭 깃발 들고 좀 이게 빨리 성취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의지가 있어서 제가 5조 10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계산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 임플란트 전문 CEO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 이거는 제가 다른 건데 이 공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4개를 하는 거가 쉽지 않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4개를 확대했을 때 한 해당 한 4천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추정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현재 수가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쉽게 이게 허락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125만 원 정도 되죠. 임플란트 가격이 100만 원 정도 맞추어서 4개로 하자고 제안을 해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 비급여 가격 공개가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100만 원 이하로 받는 데가 많습니다. 어차피 내려간다. 그러니 100만 원으로 하고 4개로 하면은 수월하게 될 것이다. 협회장의 업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건데 수가를 인하해서 4개를 확대하거나 연령을 하향을 하거나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4개를 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수가를 인하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모든 걸 걸고 여기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리스크가 사실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비급여 가격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옆에 병원에 수가를 얼마 받는지를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부장님들과 의논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 우리가 좀 임플란트 수가가 보험 수가가 125만 원인데 이거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엄청나게 큰 국민에게 대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인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우리 김대기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피해를 입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지금 아까 여론조사 결과에도 보시면은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보면은 회원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한 개가 어려운 수가의 현실화입니다. 너무나 임금비도 올라가고 재료비 이런 것들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보험진료는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보험이 되는 거가 결국은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인식이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보험만큼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또 오히려 최근에 한의업 같은 경우는 보호막되고 해서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보험, 비보험 뭐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종합적인 우리의 어떤 그 수입에 관한 부분들을 통찰해서 우리의 이권에 대해서 반하는, 결국 우리 이권에 반하는 거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또 다른 매체 있으신가요? 네. 네. 질문 없으신가요?